공부할 때 의학책에 있는 단어에 꽂혀서 그 단어로 안 쓰면 틀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골절이다 그러면 뼈의 연속성이 소실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러진 거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뼈가 부러지는 거를 골절이라 한다 해도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 수험생들이 응용력보다는 책에 있는 단어, 책에 있는 말을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의학이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뼈가 있는데 뼈가 부러지면은 뼈의 연속성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뼈의 연속성이 상실된 거를 얘기한다. 그런데 생각 안 나요. 백지로 쓰지 말고 뼈가 부러진 것을 얘기한다. 이래도 훌륭한 답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의학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해부학적 위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해부학적이라는 단어는 별 의미가 없죠. 뼈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뼈의 위치가. 그러면은 이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대퇴골이 있다는 거죠. 자, 경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퇴골, 경골 하면은 우리가 어딘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위치, 해부학적 위치라는 것은 같은 뼈 중에서 위치가 어디냐 하는 얘기지. 뼈가 다르면 우리가 위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대퇴골 골절이다, 경골 골절이다 이러면 되는 건데 이런 단어에 하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들어가니까 해부학적 위치라는 게 뭔 말인지 이걸 모르는 거죠. 같은 뼈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퇴골인데 대퇴골 골절 그러면 여긴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 위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먼저 골단이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게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한자어로 쓰지 말고 옆에다 한글로 끝단 이거죠. 끝단. 그러면 골절에서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게요. 자, 이렇게 보면 끝부분이 어디일까 하는 거죠. 자, 끝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끝부분이 골단. 근데 이 끝부분이 자, 우리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 가늘게 희미하게 선이 있어요. 그 골절 아니에요. 이게 성장판이 있었던 곳이 이제 단단해지는 걸 우리가 골화라 그러잖아요. 골화. 그러면 성장판은 뭐냐면 연골로 돼 있는 거예요. 연골로. 그러니까 부드러운 연골로 돼 있다 보니까 엑스레이가 투과해 버려서 제가 그랬죠. 성장판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뚫어져 보여요. 그러면 우리 아들 뼈가 중간에 없다 이게 아니고 뼈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부드러운 뼈니까 엑스레이가 투과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성장을 하면 딱딱해져야 되잖아요.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다 그러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딱딱해질 때 요 선이 남은 걸 우리가 골단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골단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단선. 그 다음에 우리가 골간단이라고 하는 때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이간자예요. 그러니까 간부할 때 간자죠. 그러면 간부하고 단부 사이라는 얘기죠. 중간 부분하고 요 사이를 우리가 골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만 알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외운다 생각하면요. 의학이론은 끝이 없어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골간이다. 자, 간자는 사이간자죠. 요 중간이 부러지는 것을 골간이다. 그래서 간부골절이다라는 얘기를 써죠. 자, 골절은 프랙처의 약자로 FX라고 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FX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에서는 모두 골절, 프랙처라는 원어를 쓰지 않고 모두 100% FX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FX라고 할게요. 자, 관절내 골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퇴골도 이렇게 돼 있고 경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퇴골, 그 다음에 경골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양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은 그래요. 모든 인간과 동물을 조류나 이것들은 다 다리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각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연골이 있고 여기다 연골이 있는 다음에 여기다가 반월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월상 연골이라는 거죠. 자, 반월상 연골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반은 반달이라는 거죠. 월은 달이라는 뜻이에요. 상자는 우리가 형태란 뜻이요. 모양상자, 모양형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학이론에 형자, 상자 나오면 모두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월상 연골이다라고 했는데 생각하는데 반달 모양 연골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백지로 쓰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교재에서도 반달 연골, 반달 모양 연골 이렇게 쓴 책도 있어요. 순수 한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달 모양의 연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골절이 깨지면서 골편이 이렇게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절내 골절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어디냐 그러면요. 우리가 볼게요. 여기 이제 비골이 있는 부분이 이제 외측이죠. 이거는 내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족관절 부위라잖아요. 자, 족관절 부위가 왜 뭐냐면 여기가 선상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금만 갔어요. 그래도 반드시 수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골이 치고 올라가고 위에서 체중이 받기 때문에 이게 밀려버린다고 나중에 그 자리에 안 있고 그러면 밀려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부정유합이 돼버리죠. 근데 밀릴 때 바깥으로 밀리는 거는 그나마 좀 나은데 바깥으로 밀리면서 이게 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밀려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관절이 다 상해버리죠.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 뼈조간 부위 관절이 다 상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상성 관절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관절내 골절 그러면 골유합도 잘 안 되고요. 외상성 관절염이 생기죠. 우리가 이런 간부 같은 데 골절 나면 붙으면 끝이에요. 근데 관절 부위에 손상이 되면 우리가 관절까지 손상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자, 관절 내에서 골절이 났다. 그럼 관절은 뼈가 없는데 왜 골절이 날까? 아니라 골편이 관절을 침범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근위부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부위다 하는 거죠. 자, 근위부 가까운 부위다. 원위부 멀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를 우리가 과라 그래요. 우리가 자, 과립할 때 과자예요. 부풀어 오른 부분을 과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치킨을 먹으면 다리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딱딱해요. 이거 씹어버리면 바로 이빨 나가요. 그런데 이런 부위에 우리가 씹으면 씹혀져요. 이건 해면질이고 이거는 여기서 치밀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가 이거예요. 그래서 씹어버리면 이빨 골절될 수가 있죠. 이걸 과라 그러는데 여기 과냐 여기 과냐 여기 과냐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위부, 여기는 원위부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 때 이거를 근위부, 이걸 원위부 이렇게 안 해요. 항상 명칭을 할 때는 동일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퇴골이가 건골이지 이걸 근위부라고 얘기하는데 근위부, 원위부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위부, 원위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뼈일 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막 공부를 하면 이게 근위부가 어딘지 원위부가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 대놓고 여기 하나면 그러니까 여기는 원위부, 여기는 근위부 이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위부, 근위부라고 하는 건 항상 같은 뼈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는 뭐예요? 자, 여기가 이쪽을 우리가 보십시다. 자, 이쪽이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비골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자, 한번 보세요. 근위부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걸 내측이라 그러죠. 요거는 외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위부 내과골절, 근위부 외과골절, 여기는 원위부 내과골절. 근데 원위부에는 경골이 하나밖에 없죠. 이건 비골이죠. 이거는 비골적이니까 족관절 원위부 골절, 아니면 족관절 원위부 외과골절. 여기죠. 족관절 이렇게 하면은 내과냐 외과냐를 써야 되고, 원이냐 근이냐를 써야 돼요. 근데 원이 근이는 필요 없죠. 족관절 자체가 원이니까. 근데 경골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러면 경골이라고 쓰면은 경골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골이라고 쓰면은 내과 외과 필요 없이 과골절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왜? 경골 자체가 내과니까, 내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말이죠. 경골 내과골절이다 그러면 내자 빠지면 틀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라고 혼동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관절 그러면 그 자체가 원위부니까 원위부는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경골 해버리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건 비고과니까. 족관절일 때는 내과 외과를 쓰지만 경골 비골 해버리면 그 자체가 외과 내과가 이미 경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골 과골절 해도 이거죠. 자, 그런데 경골 과가 지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경골을 붙이면 근이 외니를 써줘야 되겠죠. 족관절 해버리면 이부이니까 상관없는데 경골 해버리면 이거 있으니까 경골 원위부 과골절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공부를 하면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는데, 그냥 외우면 이게 단어가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요, 이게 뭐 다른 거냐라고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의학은 늪에 빠져버려요. 자, 그 다음에 원위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퇴골 전자부라고 했죠. 자, 전자. 자, 전자는 요거예요. 요 부위를 우리가 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바깥의 부위를 대전자, 이걸 소전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골절 나는 게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간골절이라고 그래요. 이때 간은 뭐예요? 사이간자죠. 전자하고 사이에 골절이 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자, 소전자, 이걸 전자간골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대퇴골과 우리가 상완골의 과상부다. 이거를 그냥 광하 이렇게 지어야 돼요. 과상부다.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대퇴골에 과가 있어요. 대퇴골을 보면은 과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과가 없잖아요. 골두니까 과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대퇴골의 과예요. 콘다일이에요. 과. 우리가 근데 과 윗부분이 골절됐다. 상과골절. 과 윗부분에 골절이 됐다. 상과골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퇴골의 과부의 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림을 안 외워도 된다는데, 그냥 어떤 분은요, 대퇴골 과상부골절. 이게 아니죠. 어디서 끌어야 될지를 잘해야 되죠. 과상부골절이에요. 그 다음에 경골 과부골절이다는 거죠. 경골 과부골절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골절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골절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골절이 있을 수 있죠. 과부는 지금 경골과는 3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아는데, 그냥 외우면요 전혀 이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죠. 그죠? 외울 필요가 없다. 자, 골절의 방향에 따른 건데요. 요거는 그래요. 자, 횡상. 이거는 우리가 횡이로 횡.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상자로 있죠. 자, 횡 모양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종상이죠. 그러니까 좀 뼈에다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선이잖아요. 자, 사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선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 우리가 사상골절, 상골절이죠. 근데 사선골절, 사선상골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가 언어 습관 중에 뭐가 있죠? 길게 하는 것보다 축약해서 하는 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선 모양 골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모르겠어요. 우아래 골절, 옆으로 골절, 사선 모양 골절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단어대로 못 외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 외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자가 무슨 말인지 상이 뭔지 모르니까 이걸 외우기 어렵다는 거죠. 뭐가 외로워요? 자, 횡렬로 서라. 정렬로 서라. 그죠? 사선을 써라. 그 다음 나선형은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 이걸 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골절의 정도에 따른 골절이다. 자,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는 다르죠. 불안정이라는 건 위태롭다는 거죠. 위태로워. 그다음에 불완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똑같 부러진 게 아니고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골절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일부만 골절됐다. 뼈의 일부만 골절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골절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상골절. 그리고 이런 골절들을 보면,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그린 스틱이에요. 어린 나뭇잎이에요. 어린 나무는, 자, 마른 거는 딱 두면 바로 또 부러지죠. 근데 어린 것들은 부러져도 있죠. 겉 표시가 붙어 있어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요 그린 스틱 골절이나 탄성 골절이나 핑폴 골절이나 융기 골절 이런 것들은 다 어린이들 골절이죠. 왜?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 스틱이다라는 거죠. 자, 융기 골절은 골절 부위에 골절 똑같 부러진 게 아니라 골절 부위에 부풀어 오르기만 했다는 거죠. 융기 부풀어 오르기만 했다. 그 다음에 탄력성 소성골절이다라고 하는 거.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사같이 이렇게 놓으면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성격을 소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뼈는 부러졌는데 가만 놔둬도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해서 붙는다는 거죠. 이게 탄력적 소성이다. 소성이라는 것은 원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인데 그게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스프링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이거 어린애들 뼈에서 그런 거에 나오죠. 그래서 탄력성 소성골절이다. 핑퐁골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개골에서만 나타나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두개골이 쏙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핑퐁골절이다. 함몰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고, 자, 이런 것들이 무슨 골절이다 하는 정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출제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다음 공부를 할 수 있는 해부학적 기초일 뿐이죠. 자, 전이성 골절이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전은나 위는 위치가 전은 바뀔 전자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면 비전이성 골절이는 뭐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자, 위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안 바뀌었죠. 비전이성이죠. 비전이성. 근데, 이거는 뭐예요? 위치가 바뀌어버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는 거죠. 전이성 골절이다 하는 거. 그래서
전이성 골절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골절이 심합니까? 이게 당연히 골절이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이가 문제되죠. 자, 척추체의 불안정 골절. 척추체의 불안정 골절은 이게요. 자, 우리가 척추체가 있어요. 그러면 뒤쪽으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추공이 있어요. 척추체를 보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횡단면을 보는 거죠. 횡면을. 그러면 이제 위에서 잘라서 봤다는 거죠. 단면을. 그러면 여기가 척추체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구멍이 있어요. 이걸 추공이라고 그래요. 이 추자는 뭐냐면 허리추자예요. 허리추. 그러니까 허리에 지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건 돌기라고 그러고요. 요걸 옆에 요 부위를 궁이라고 그래요. 궁. 둥그럽다고 그래서 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도 안으로 우리가 척수신경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척수신경이 이렇게. 그러면 척수신경을 건드려버리면 마비되잖아요. 경추에서 건드려버리면 상하지마비고 요추에서 건드리면 하지마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척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척수신경, 이 척수신경을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는 거죠. 근데 지금 안 건드려서 다행히. 근데 골절이 이렇게 났어요. 그럼 뒤로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나죠. 그런데 골절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눌러서 물러가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골절을 불안정 골절이라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하죠. 그래서 허리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척수 손상의 우려가 있느냐, 척수 손상이 골절 수술하지 않으면 척수 손상 우려가 더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골절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어떤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냐 그러면 깨지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깨지면서 퍼져버려요. 그죠? 깨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퍼진 게 이것도 누르겠잖아요. 그죠? 이런 골절을 방출성 골절이라는 거예요. 원래 위치에서 튕겨나갔다. 방출이죠. 그 다음에 의학에서 성은 뭐뭐의 성질이 있는, 뭐뭐의 모양을 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성 그러면은 성질을 띤, 모양을 띤, 모양의 형태를 가진 이런 걸로 해석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학 용어를 해석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 골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안정 골절이 뭐냐? 척추체 불안정 골절이 뭐냐? 그럼 딱 두 개 생각나는 거죠. 마른 목골 골절. 이것도 돼요. 이런 것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불안정 골절이에요.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 눌려가지고 튕겨나가니까. 그 다음에 방출성 골절. 이 두 개를 척추체 불안정 골절이고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골절의 형태에 따른 걸로 감입골절, 압박골절, 관절내 골절, 함몰골절인데, 압박골절은 척추체에만 있고 함몰골절은 두 개에만 있어요. 지금 머리가 쏙 들어갔다는 얘기죠. 함몰골절. 근데 이 함몰골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함몰골절이 됐을 때 부수적인 게 뭐냐 그러면요. 두 개가 좁아지는 거죠. 두 개가 좁아져요. 그러면은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공간이 좁아지면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걸 두 개, 내 압의 상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를 다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직접적 원인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두개니압 상승 때문에 죽어요. 두개니압의 상승이 진행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외전신경하고 동안신경이 제일 먼저 손상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눈을 보고 라이트를 딱 치워보죠. 그죠? 그럴 때 동안신경이 작동이 되면
어디 됩니까? 비주로니까 관략근이 작용해서 쫙 줄어들죠. 아, 그러면 아직 머리 안 손상도 안 됐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학 드라마 보면 다쳐 들어오면 머리 이제 눈 까가지고 막 라이트 켜봐요. 그리고 항상 의사들이 라이트 갖고 다니면서 눈을 이렇게 비춰봐요. 그러니까 반사, 그 동광반사라고 하는 거죠. 빛을 쬐었을 때 눈에서 반사가 일어나냐. 반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동안신경이 괜찮다. 동안신경이 괜찮은 것은 두 개의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뇌손상, 그 다음에 출혈이. 그러니까 두 개가 우리가 두개골 골절인데 뇌손상도 없고 출혈도 없다. 그리고 두 개의 골절 압박 정도가 크게 않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큰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뇌출혈 되면요, 가장 극단적인 수술 방법이 뭐냐면 두개골을 오픈해버려요. 왜 오픈하겠어요? 뇌압 때문에. 뇌압이 생겨가지고 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오픈해버려요. 그래도 안 되면요, 뇌를 절제를 해요. 왜? 죽는 것보다는 뇌를 일부 절제해서 영구 후유장이 생기더라도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뇌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뇌가 얼마나 손상됐느냐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출혈 자체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뇌압 상승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때문에 출혈 생겼다. 그러면 응급사로 가잖아요. 그럼 바쁘면 어떻습니까? 두 개 열어버려요. 바로 열어요. 그냥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출혈 꺼내고 뇌압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두개골절의 가장 큰 거, 여러분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두개골 골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뇌 손상이 얼만큼 있느냐 하고 두개 뇌압이 얼만큼 빨리 올라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경막 하혈종은 실피주이기 때문에 두개 뇌압이 선서히 올라가는데 내가 경막 상출혈은 동맥이기 때문에 뇌압이 금방 올라가니까 뇌압상수로 죽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감입골절, 갈자리 골절을 얘기했고요. 감입골절은 뭐냐면, 자, 이런 뼈에서만 발생해요. 이런 뼈에서만. 자, 이거는 뭐예요? 해면질이죠. 이거는 치밀질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뼈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이런 골두가 있는 뼈가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입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뼈에서요. 이거보다 훨씬 단단한데 감입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감입골절이 생기는 데가 어디일까? 대퇴골하고 견갑이죠. 자, 상완골하고 상완골이 있죠. 상완골. 상완골도 골두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골두가 있다는 것은 하나로 또 뭘 생각하냐면 골두가 있다는 것은 관절의 운동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왜? 동그래야만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넓어야 된 관절이 어디냐? 경관절하고 고관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관절과 고관절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감입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부러지면 부러지지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공부하면 감입골절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알죠. 그리고 내가 아는데 왜 못 써요? 해면질이고 치밀질일 때 쓰고 그다음에 해면질이 있는 거는 골두고 골두가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상완골이고 대퇴골이고 그러니까 대퇴골이랑 상완골에서 감입골절이 되고 감입골절이 되면 어떠면 집어내줘야 되겠죠. 그죠? 속에 들어갔으니까 빼내줘야 되겠죠. 사람이 빼내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빼려면 인대, 혈관, 손상 다 나가야죠. 그러니까 뭘로 끄집어내요? 트랙션, 본 트랙션으로 해서 줄을 묶어가지고 서서히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쫙 들어가면 감입골절에서 마지막에 본 트랙션까지 쫙 다가야 되는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도 안 가르쳐주고 수험생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지 어떻게 외우겠냐는 거예요. 못 외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감입골절 나왔다 그러면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이다음부터는 쭉 외워버리죠. 그럼 그 정도만 써도 충분해요. 충분해. 그래서
가미껍절, 할몰골절, 압박골절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하 뭐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어떤 골절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골절에 분류할게요. 자, 골편수에 따라서 단순골절, 선상골절 같은 얘기예요. 선상골절은 리니어 프랙처라고 그러고요. 분쇄는 골절이 한 군데 났는데 거기가 조각조각 났다는 얘기고요. 분절골절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게 하나의 뼈예요. 예를 들어서 대퇴골에 골절되고 경골이 골절하면 대퇴골골절, 경골골절 그러지 분절골절이라 안 한다면 하나의 뼈에 두 군데가 골절이 됐다. 그러면 분절골절 이렇게 한다고요. 그다음에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개방성은 뼈가 살갗을 끌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연부 조직을 뚫고 나와서 뭐 외기에 노출됐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연부 조직이라는 말도 잘 모르겠고 외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한글로. 그러니까 외기가 또 뭔지 몰라요. 외기는 뭐예요? 외부 공기. 그죠? 외부 공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서, 그죠? 살을, 연부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피부 조직이나 살이에요. 근육이나 피부 조직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근육이나 살을 뚫고 뼈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써도 전혀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단어로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어려운 단어로만 쓰려고 하고 모든 책에 또 어려운 단어로 돼 있으니까 연부 조직이 뭔지 외기도 뭔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외우긴 외웠는데 자꾸 까먹는 거죠. 그래서 외기라는 말을 쓰더라도 바깥 공기라고 생각하고 외기를 쓰면 외기가 생각나는데 그냥 외기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연부 조직이 뭔지도 모르고 외기도 뭔지 모르고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개방성 골절.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골절이 됐고 여기도 골절이 됐네요. 대퇴골에 두 군데의 뼈가 골기 때문에 분절골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분쇄골절이죠.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골절이 된 거죠. 그래서 분쇄골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손상 기전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